자, 그러면 오늘은 박대령의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와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인데 전화로 1시간 이상 전화 인터뷰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님도 바빠가지고 또 그다음에 어떤 나름대로 이제 뭐 또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당분간 대면 인터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전화로 그 박대령 쪽의 주장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판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 변호사 김정인 변호사와의 이 통화 내용을 한 네 파트 정도. 그래서 첫째 파트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나왔던 그런 비화,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오판, 뭐 약간 물음표를 달고 두 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따로 좀 묶었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안보실 개입 의혹을 다루고, 마지막에는 이제 VIP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자 김정인 변호사의 육성을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그 파트 끝날 때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중에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도 있고요. 실제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판단, 변호인의 의견이 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것이 다 사실이라고 지금 뭐 이렇게 인정하고 또는 어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호인은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 박대령의 증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 객관적으로 나타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해당자들, 국방부와 안보실 관련자들의 국회 답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뭐 지금 확정된 사실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 어떤 추론 또는 어떤 주장일 수 있다는 부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파트에 거쳐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 영장 실질 심사 부분 음성 파일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직무정지 때는 개인의 속내 플러스 공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좀 고려한 것 같아요. 뭐 그 검찰 조직의 뭐 동요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이 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이 사건에도 지금 그리고 구속영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악의적 진술이 나왔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다 사람이 사라져 있으니까 직무를 배제되니까 야 제가 졌나 보다 저쪽 편에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일치단결해서 반대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복직을 시켜야 그나마 그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장 기각에 대해서 내가 예상한 대로 군검찰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 뭐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확약했으니 뭐 꼭지쳐.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호통을 친 건 또 쏙 빼고요. 내가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창피하지도 않냐. 내가 책상을 내리쳤다고요. 영장 실질심사할 때. 팡 쳤어. 처음엔 판사도 약간 색안경을 끼고 들어왔어. 아니 장관이 번의한 건 너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추가 지침 안 받고 냅다 내질렀느냐.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처음에 이제 반전이 시작된 게 대통령에 대한 언급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검찰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거 다 지어낸 얘기다. 지 살려고 지어낸 얘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7월 30일 날 해병대 사령관한테 VIP 얘기를 듣고 밑에 내려와서 자기 부하들한테도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리고 이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BH 책임론을 일성으로 얘기한 사람이다. 사람이 사이코도 아닌데 있지도 않은 대통령을 지어내서 부하들한테 알리고 대책문건에도 올렸다는 거냐. 적어도 해병대 사령관이 한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게 말한 것은 진실이다. 그게 상식에 터잡은 얘기 아니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안보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했지 않느냐. 2차장이 전화를 했다고. 그리고 안보실장은 나와서 또 얘기했지 않느냐. 자기도 그보다 앞서서 국방비서관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그리고 또 수사 계획서도 가져간 게 나오지 않느냐. 그 조사 결과 보고서는 달라고 했지만 못 받았고 안보실이 깊게 개입된 게 다 이미 나와 있다. 응? 이 사람의 문제 제기는 합리적인 거다. 그랬더니 군판사가 그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빙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그때 좀 반전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봐라. 지금까지 국방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은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왔다. 아무런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고. 국방장관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가. 법무관리관은 계속 군사법원법의 취지만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7월 31일 날 부사령관이 전달한 국방부 장관의 지시. 1이 뭐냐, 1. 1이 그 수사 기록을 법무관리관실로 이관하라는 거예요. 법무관리관실은 변사 기록에 대해서 기록을 정리할 권한은커녕 기록을 받아볼 권한도 없다. 두 번째,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 이건 인지를 하지 말란 얘기다. 그래서 이첩 행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아주 잘못된 짓이다. 이게 명백하지 않냐, 위법성이. 그걸 이제 제가 띄워서 부각을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최종적으로 묻는 말이 동기가 뭐요? 그러는 거예요. 항명한 군검찰에 처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항명해서 이 사람이 어딜 동기가 뭐 이득이 있고 동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군검사 공명심에 들뜨고 뭐 이제 수사단장으로서의 권위에 취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의견을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누구나 아는 합리적 판단을 해보면 팩트가 어떤 것인지 뻔히 아는데 요리조리 교묘한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사실인 양 전제하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그런 행태들이 이 조사받는 사람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한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 내가 여럿 봤다. 너희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냐?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열이 받아서 책상을 빵 쳐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뭐 하는 짓들이냐고 도대체. 제지를 안 하더라고. 당연히 뭐 제지할 수가 없죠. 워낙 내가 세게 얘기해버렸으니까. 응?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지들도 양심 있는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했다고요. 뭐냐면, 아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이거 장관이 좋아하겠냐고, 이렇게, 입건하면,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장관이 처음부터 초급 간부 얘기를 했냐. 수많은 지시사항이 지금 내려갔는데, 단 한마디도 없다, 초급 간부에 대한 얘기는. 초기에. 그러다가 8월 8일 날 언론에 대변인 통해서 쓱 흘렸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료를 제공했거든요. 8월 8일자 그 언론 보도 자료를.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내가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예요. 군검찰은. 다음날은 사건을 뺏어왔다. 해병대사에서 변사기록 전체를 뺏어와 버렸다. 사건 뺏어오는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라고 누구나 봐도 알지 않느냐. 초급 간부 언급하는 거는 너무 치사하고 웃기는 얘기다. 대통령 하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쭐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군법무관 조직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다. 내부에선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창피해하고 있고 법무관들이 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군판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권력의 그런 도취 현상이 별로 없다. 판사들이라는 게 무슨 권력을 휘두르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없고요. 장관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행사에서나 군사 법원장 정도를 보는 거지 군판사를 독대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길래 제가 그랬죠. 상식 있는 군판사라면 결과를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 상식선에서 결정하겠지. 나는 우리 법무관 조직이 그 정도는 된다고 믿는다. 예, 지금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김정인 변호사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말투나 이제 좀 상당히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웃기도 하고 이게 사실 금요일 날 그게 예상을 깨고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사실 지금 이쪽 박대령 쪽은 지금 뭐 상당히 고무돼 있죠, 당연히. 해병대 쪽에도 분위기가 지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정인 변호사도 상당히 자신감에 넘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좀 판사 앞에서 책상을 치면서 한번 좀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수사 좀 똑바로 하라고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판사가 처음에는 판사도 좀 뭔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판사도 조금씩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았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군검찰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VIP 관련이나 뭐 이런 얘기들 다 지어낸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에 한번 자막이 그건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7월 30일로 나왔는데 7월 31일입니다. 해병대 사령관한테 VIP 얘기 들은 걸 7월 31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박대령 뭐 사이코도 아닌데 더구나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듣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부하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또 문건에도 그걸 적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적어도 해병대 사령관이 그 VIP와 관련해서 박대령한테 했던 말, 자 그거는 뭐 진실이 어떤지 그건 이제 좀 더 알아봐야겠죠, 실제로.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면 전문 증거에 해당되는데 들은 거잖아요. 들은 거를 또 박대령한테 또 알려준 거기 때문에 박대령은 어떻게 보면 들은 거를 이제 전해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해병 이제 정황으로 봐서 어쨌든 해병대 사령관이 박대령한테 그렇게 말한 거, 그 말한 것 자체는 진실이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따 안 보실 얘기는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사실 박대령한테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는 3번이나 통화를 했잖아요, 박대령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회 나와서 말하는 것도 보면. 근데 이제 거기서 뭘 빼라, 피의사실 뭐 이런 거, 피의자 이런 걸 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이 이게 다 문서로 남겨진 게 없어요. 장관도 그러고. 근데 그 영장에 보면 장관이 차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지금 저 변호사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뭐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걸로 저도 기억나는데 영장에 보면 정작 영장에 보면 그런 지시를 차관을 통해서 전달한 걸로 나와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박대령한테는 유리한 국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당연히 법무관리관실은 기록을 받아보거나 뭐 그다음에 수사를 그렇게 간섭할 권한이 없죠. 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국방부 훈령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라는 거 있어요. 그게 훈령 7조에 보면 사건 이첩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그 타 수사기관에 외부 민간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을 넘길 때 인지 통보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거기 보면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 다 적게 돼 있어요. 양식이 다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박대령이 거기에 맞게 다 작성한 거거든요. 이거를 법무관리관이 못 빼라 한 게 사실이에요. 응?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 안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근데 이거 자체가 벌써 법을 뭐 훈령이긴 한데 훈령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뭐 이런 부분들 이건 뭐 나중에 다 이제 수사를 하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장관의 지시사항도 여기에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훈령 그다음에 또
또 대통령령으로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여기서 말하는 지금 법원은 민간 법원입니다. 그런 군인 등의 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7조에 보면 7조 1항에 이러이러한 범죄,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넘기라고 돼요. 지체 없이. 자, 근데 이거를 무조건 넘기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지체 없이 넘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해병대 수사단이 나서서 초기 조사한 것도 이것도 불법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법령의 취지를 조금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아까도 제가 소개한 그런 훈령에도 있고, 그 이첩 관련된 거기 따로 있거든요. 거기 관련된.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해서 그런 간단한 피의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인지해서 범죄라고 인지가 된 경우에만 넘기는 거예요. 범죄라고 인지된 경우. 그냥 사망했다고 무조건 다 사건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범죄가 아닌 사망 사건은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걸 넘기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죠. 기본 사실을. 그걸 적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 사망 사건처럼 넘기라는 그런 결과랑 비슷한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아마 다 조사가 나올 겁니다.